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감사 시 요청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이제 9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이제 피치를 올리고 계시고, 거기 많이 이제 신청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회계감사 시 어떤 거를 요청하실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회원 전용 동영상들을 하려고 했더니 올리려고 했더니 회원이 다 유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것도 99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듯이 뭐 당분간은 제가 그 유튜브를 유료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원제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은 제가 좀 힘이 나서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 격리 실무는 이지 앤 스마트, 쉽고 그리고 영리하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세요. 회계감사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거는 다한회계법인 김정렬 회계사님의 서류를 참조했고요. 김정렬 회계사님은 그 책도 쓰셨잖아요. 이 공동주택 관련된 책도 쓰셨고,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도 그 회계사님 책을 참조로 할 정도로 워낙 이쪽 계통에서는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공동주택 회계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허락은 좀 받고 가져왔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공인회계사님이 이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가져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주는 거. 우리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격리분들한테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가져가는 자료 이런 거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고 있으시죠?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누구의 법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단지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이거는 꼭 필수입니다. 근데 어느 때 기준일까요? 그해 우리가 감사하는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관리규약이어야 합니다. 뭐 이거는 제출은 4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많잖아요. 그냥 한 권 드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번. 이건 역시 가장 최근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조직도 및 인원 구성. 이거는 12월 31일 현재 4번인데요. 이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급여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직원이 뭐 소장이나 뭐 과장이나 있으면 이분들도 또 어떤 재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필요한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소장의 도장이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도장이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여러분들 대표회의 의결한 거 있잖아요. 그거 결과 공고문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든 결정을 누가 하죠? 대표들이 하죠. 그죠? 대표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회의 결과물을 보면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지출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래서 대표회의 결과 회의록이나 결과 공고문 같은 것을 보고 실제로 그대로 지출했는지 집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매월, 그러니까 입주 대표의 결과 공고문은 매월 된 거를 매달 매달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거를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서. 장기 계획 수선 계획서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수립하고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현재 그 유효한 장기 수선 계획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 드릴까요? 장기 수선 계획에 맞게 지출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회계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장기 수선 계획이랑 잡지출 요거 두 개 봐서 안 걸리는 아파트 없을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기 수선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여기 공동주택 관리규약 그 단지 거 보면은 장기 수선 그 퍼센테이지 같은 거 다 나온 거 아시죠? 요거랑 요거랑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맞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 딱 맞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소모품도 다 대장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대장대로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잡지출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사실은 규약대로 그대로 하면은 적정 받을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지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용역 계약 현황 그 리스트 12월 30일 현재 그 유효한 계약 현황입니다. 그 용역 계약 현황 리스트는 왜 할까요? 이거 보고 용역 우리가 계약한 대로 주고 있는지 금액은 맞게 주는지 그 업체에다 주는지 이런 거 확인하겠죠? 신원 보증 보호 공제 증권 이건 역시 12월 30일 현재 유효한 증권 4번이고요. 회장, 소장, 격리 또 뭐 원래는 이거 그 기정기사님들도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으시죠. 근데 그 중요한 사람들은 회장, 소장, 격리겠죠. 이분들의 신원 보증 공제 증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합니다. 예산서는 2021년 걸까요? 아니면 2020년 걸까요? 당연히 2020년 회계 연도분이겠죠. 2019년 11월 전후에 승인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저희가 점검을 한다면 2021년에 점검을 하면 당연히 2020년 거를 점검을 할 테고 2020년의 예산서는 2019년 11월에 승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서를 내놓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이분들이 부과를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이거 역시 저 역시 회계 점검을 나가면 이거를 되게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직전 연도 회계 감사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이 사람들이 잘 수정을 했는지 어떤 게 지적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기본적인 거죠. 저희 그 결산서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자는 물론 여러분 합자는 물론 결산서는 아니지만 그 요거를 더한 게 합잔이기 때문에 보통 결산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간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결산일 현재로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결산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월별 손익계산서 주셔도 되고요. 열별 손익계산서 주셔도 저는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손익계산서 봅니다. 학계자료 시산표도 마찬가지로 결산 기간 내 거 보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익년도 처분 의결 입대의 회의록 사본 이거는 2020년 거는 보통 2021년 2월까지 보통 2월쯤에 의결하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주로 뭘 볼까요? 입주자 기여분과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분을 잘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라던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처리 잘했는지 확인하겠죠. 장충이나 이익잉여금을 장충이나 아니면 예비비 적립금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항목으로 기타 항목으로 잘 적립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겠죠. 그다음 이거는 어디에 맞춰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익년도 처분 의결 입대위 사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저희가 예산안이란데 관리규약에 잘 맞춰서 했다 그래도 대표의 의결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결 입대위 회의록 사본도 필요한 겁니다. 처분한 거대로 그대로 대표회의 의결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겠죠. 부속명세서 및 결산 보고서 및 추석. 네, 우리의 추석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부속명세서 및 결산보고서 2020년 지금이 2020년 거 하는 거니까 2020년 12월분 주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관리외 수입, 관리외 수입, 관리외 비용 하나도 계정 과목 누락 없이 써셔야 합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사본이고요. 요거는 이 사본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거래 내역서라고 직접 은행에서 받는 거는 이제 직접 받아가시죠. 예금 잔액 증명서는 12월 말 현재 모든 계좌, 이거 부회 계좌, 뭐 회계에 포함을 안 한다거나 그런 계좌까지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그 입주 대표의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다 주셔야 합니다. 자, 미납대장 및 미납직계표 이것도 12월 말 기준이고요. 미납대장 및 미납직계표는 만약에 그 12개월 동안에 관리 수입이 있잖아요. 관리 수입이 있죠.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월평균 관리비가 월평균 관리 수입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미부가 관리비도 하는 데도 있고 뭐 미수 관리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관리 수입이랑 다 관리비 수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요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12달 한 달치가 나오겠죠. 그거를 실제로 미납 관리비에서 이 전체 관리비를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보험증권, 화재, 어린이놀이터,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런 12월 말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입니다. 뭐 중간에 바꿨으면 두 가지, 만약에 화재보험이 중간에 바뀌셨다면 두 개 다 주시는 게 맞겠죠. 전에 것도 맞게 했는지 지금 것 맞게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회계사님은 12월 말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하셨네요. 자, 공기구 비품대장. 이거는 뭐랑 뭐가 맞아야죠? 회계랑 대장이랑 딱 맞아야 되죠? 그거는 회계감사님이 경리분이 확인하시고요. 이게 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은 관리소장님한테 있죠. 12월 말 현재 유효한 관리대장 보여주시면 되고요. 연차 수당 지급 증빙. 연차 수당 잘 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 산정 내역하고 지급 통장 사본 연차가 별도로 있다면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한테 줬는지 확인하려고 여기서는 격리주인과 기정기사님 이렇게 한 분씩을 달라 이런 얘기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연차 수당 대장을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줬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연차 수당 추계액 산정 내역. 그 해에 현재 직원이 모두 다 퇴사할 경우에 우리가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 증빙. 퇴직자 중 지급액 기준 상위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상위 2명. 그래서 이분을 정상적으로 잘 지급을 해서 계산을 해서 줬는지 그 다음에 세금은 잘 떼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겠죠.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퇴직급여 추계의 정상 내용은 연차 수당과 동일하게 12월 30일 현재 모든 직원이 다 퇴직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 계약 금액 상위 한 건. 이거는 이제 장충을 잘 썼는지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 회계사님께서는 저는 이거를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회계사님은 이거 확인을 하시려고 입주자 대표회의, 사본, 장충, 충당금 사용계획서, 입찰 공고, 입찰서, 공사계약서, 이행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즉 장충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걸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관리비 부과내역서 필요하시겠죠? 그래야지 부과를 잘 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급여대장 4번 급여를 잘 줬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12월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고지서 4번 운영성과표 상 6월 12월 비용 계상분에 대해서 6월이랑 12월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딱 뭐 6월과 12월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계사님이 뭐 4월이나 뭐 12월 7월이나 12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리고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겠다. 신고서 이제 통상 그 앞에 있는 거 그거 그 보여달라는 얘기시겠죠. 그리고 2022년 법인세 신고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신고한 거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 12월분 일동 401호 한동 것만 확인하시겠다 이거죠. 진짜 맞게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용역시에 경비청소원에 대한 2020년 12월분 4대 보험 납부 증빙 자료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건강고용산재 개인별 납부 금액이 기재된 확인서 실제로 이분들이 4대 보험료를 맞게 확인하는지 확인하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겠죠. 회계사님은 그 김정렬 회계사님이 저한테 본인은 대충 본다 그러셨거든요. 대충이라는 개념이 대체 회계사님은 어떤 건지 제가 이걸 보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에 거는 회계사님이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자료시고요. 두 번째 거는 공인회계사가 본 다음에 다시 줄게 이런 자료입니다. 계약서철 모든 계약서에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결산일 현재 유효한 계약서 확인해야 되고요. 통장 모든 통장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원본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통장 안보 지금 이렇게 이제 회계사님이 이렇게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회계사님들은 엑셀 자료만 보시는 회계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잔액증명서하고 엑셀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는 합잔, 결산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뭐 운영성과표 이런 거 있죠. 이런 성과 이런 것만 보시고 실제로 이런 거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오셔가지고 미리 달라고 하시지만 실제 이거 안 보시고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있다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회계사님들도 계세요. 이거 내용은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회계감사는 반드시 회계사가 봐야 되거든요. 모든 거를. 근데 어떤 회계사무소는 이거를 회계사님들이 안 보고 그 밑에 계시는 뭐 사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보시고 회계사님들은 그냥 뭐 와서 잠깐 와서 한두 시간 있다 가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회계사 뭐 2년 정리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유명하신 몇 군데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통장 직접 보셔야 된다. 회계사님이 통장은 유주하기 어렵다고 했죠? 자, 관리비 조정명세서 그리고 관리비 부과내역서 전체 그 다음에 공문서 수반실차 이건 왜 볼까요, 여러분? 지방 자치단체들 문서 수반실 내역을 보면 거기서 혹시 뭐 변경되거나 이 단지에 뭐 지적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판 광고 전단지철 실제로 그 광고 들어온 거랑 게시판 광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시겠죠? 중간관리비 수납받는 경우는 중간관리비 수납대장철. 여러분 이 중간관리비 횡령하시는 분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장님이 꼭 도장 찍으셔야 되고요. 이거 하셔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 중간관리비 수납대장처를 그 회계 점검하면서 막 일일이 계산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몇 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확인해서 실제로 이분이 맞게 줬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표철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입주대표 회의록,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신고세 전체 보겠다는 얘기죠. 법인세 신고서철, 신고서 전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그때 신고서만 가지고 가겠다 이거죠. 앞에 두 장만.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입주자 대표 회의, 분여자 회계장부, 혹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계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명으로 안 되어 있고 뭐 분여회 명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회계장부 반드시 그 제출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도 회계 점검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은 뭐 이렇게까지는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회계로 보고 저희는 회계를 맞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통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전표 그 회계를 보고 보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김정렬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를 다 보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를 아셔야 되거든요. 뭐가 이 단지에는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가 아니고 어떤 게 주요 포인트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시는 그런 감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라 그러시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긴 약간 했는데 다들 준비 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시작한 게 작년 8월 1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꽤 많은 영상을 제가 올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144개쯤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 뭐 팀장님이나 이제 올리신 몇 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 제가 올린 거라 제가 여기가 그래도 이 판도라 격리실무라는 곳에 꽤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뭐 좋은 댓글이라던가 좋아요도 해주시고 해주시는 모든 우리 회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힘을 내서 제가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지는 솔직히 제가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하지만 제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좋은 그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구독자가 한 3,000명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여러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회계 감사님들한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좋은 회계 감사님이라는 거는 그 공동회계 처리도 잘 아시고 그렇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중점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냥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 거는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중요한 포인트만 보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횡령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회계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실 때 우리 격리분들 준비하실 때 회계사님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사님이 주시는 서류를 보고 받고 하면 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서류들 참고하셔갖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